저는 이번 천공, 특히 이제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김어준 뉴스 공장에 가서 이것을 또 이제 확대 재생산을 했고, 가짜 뉴스 공장장인 김어준 씨가 또 이게 맞장구 치가지고 더 문제를 지금 더 키운 것이죠. 네. 홍석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가짜 뉴스 공장장 김어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김어준 씨가 그게 나를 명예훼손하는 겁니다. 공개방송에 나와서 특히나 MBC 100분 토론이라고 유서 깊은 토론에 나가서 라도 고소고발했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은 사실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자리라서요. 이 의혹이 이제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곧바로 범죄 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 쟁점 사안인데, 이 부분에서 검사가 현직 법무부 장관의 고소를 그냥 불기소 처분한다거나 이렇게 처분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서, 과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적 대응하는 것이 그 직위로서 이제 적합한 방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홍석준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아닌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고소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해 충돌의 의미는 없다. 특히 이제 장관이 설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시되면은 검사 본인이 인사상 내지는 민영상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이제 할 그런 검사도 이제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거에 추미애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수사 지휘권을 사실은 굉장히 남발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의 어떤 수사를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한 그런 어떤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도 계속 본인은 이제 검찰 어떤 지휘를 이제 하지 않겠다, 개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아닌 개인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고소 고발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게 가능한가요?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마당이고, 검찰과 경찰은 더 잘 알겠죠.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영향을 안 받는다? 개인이 했으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의원님. 입시나 채용 과정에서의 면접관한테 내가 우리 저 대학 총장의 아들이다, 교수의 아들이다,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니까 블라인드 채용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조차도 가려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소장에 대문짝하게 써 있어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 참, 법무부 장관은 아니고 한동훈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되겠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되게 훌륭한 검사라고 평가하고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검사였으나 훌륭한 장관 되기는 이제 글렀고, 지금 소인배 정치에 첫 발을 떼고 계신다, 이런 좀 답답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극렬 지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호소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올해 교수 사회에서 선택한 그 용어가 과의불개라고, 잘못했는데 그걸 사과나 고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일부 장경태 의원, 김의겸 의원 이런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좀 정말 피해야 될 모습이다. 저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과의불개가 대통령 들으라고 교수협의회에서 뽑은 줄 알았더니 야당 들으라고 뽑았다고 주장하시네요. 외교 현장 나가셔서 그 국회를 향해서 그냥 비속어를 남발하시고 하시더니 그래서 사과 관련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과의불개가 나왔는데 또 야당 탓이다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 가지 프레임, 검찰, 또 무속, 또 무능, 이런 차원에서 얼마나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무속 프레임으로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천공, 특히 이제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한 것도 청담동바 시즌2라고 지금 많은 국민들도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좀 메이저 언론들이 그렇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어준 뉴스 공장에 가서 이것을 또 이제 확대 재생산을 했고, 가짜 뉴스 공장장인 김어준 씨가 또 이게 맞장구 치가지고 더 문제를 지금 더 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에도 이거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 고발을 지금 진행하게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홍석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가짜 뉴스 공장장 김어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김어준 씨가
그게 나를 명예훼손하는 겁니다. 공개방송에 나와서 특히나 MBC 100분 토론이라고 유서 깊은 토론에 나와서 라도 고소고발했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가짜 뉴스만 만든 건 아니니까 가짜 뉴스 공장장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옳지 않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다 뭐 그렇게 천공말을 듣고 했던 건 아닐 텐데 그거 다 듣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 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특히나 야당이라든지 야권 인사라든지 언론을 이렇게 다 일일이 입을 막는 방식으로 고소고발을 해버리면 이게 푸틴의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시진핑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이제는 뭐 다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시는 거 동의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